한미 관세 협정의 자동차 부분이 타결됐더니 풍선효과처럼 한국에 있는 GM이 철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건비가 미국보다는 좀 낮다고 하더라도 그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안 지려고 그러는 전략이거든요. 좀 비용이 좀 더 비싸더라도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그다음에 이제 그들의 가족까지 하면은 최대한 50만 생계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만약에 이 일자리가 사라진다, 철수된다. 그러면 지방 소도시 무슨 시자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15개 정도 갑자기 지도에서 삭제되는 정도의 큰 경제적 충격파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게 보통 잘못하면 이제 인천 남부 이쪽에 좀 이따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석유, 철강 이쪽에서 남부 벨트 관련해서 잘못하면은 대불황의 전초전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 회사 운영하면서 2조 2천억 원이나 배당금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1,500억 못 내겠다고 둘이 싸우고 있는 게 말이 되냐? 큰 얘기 좀 해볼까요? 큰 얘기 뭐예요? 네, 자동차 얘기 좀 할까요? 자동차 전문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예. 예. 저희가 이제 한미 관세 협정이 어느 정도 타결되고 나서 그나마 선방했다 이렇게 해서 한숨 돌렸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근데 이제 그 한미 관세 협정의 자동차 부분이 타결됐더니 풍선 효과처럼 한국에 있는 GM이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GM이 퍼져서 큰 걱정입니다. 네. 예. 많이 걱정입니다. 네, 많이 걱정입니다. GM의 사정을 이제 들어보시면 좀 아실 텐데 GM이 지금 우리나라의 공장이 어디 있어요? 예, 부평하고 창원에 있습니다. 부평, 창원. 예, 원래 하나 더 있었지 않아요? 그렇죠. 군산 옛날에 군산. 철수했고. 예. 군산은 철수했고. 네, 부평, 창원이 있어요. 예, 있는데 네. 당초에도 이제 우리 한국 떠날 거야 막 이런 해서 막 쉽게 말하면 이제 페이크 아니야. GM이 그랬었어요?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한참 전에도 예, 10년 예. 전에 뭐 블러핑. 10년 전에 네, 블러핑 그랬었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희 혜택 더 달라고? 예, 그래서 공적 자금이 한 8조 맞죠? 한 8조 정도, 8천억 정도 들어가서 8천억이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서 산업은행이 2대 주주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어느새 대주주가 됐네. 좀 애써라 한국에. 그래서 10년 정도는 의무적으로 경영을 유지하기로 확약을 했습니다. GM이. 그 끝나는 해가 2028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한 2년 겨우 남았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거는 2년 지나도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계속 경영 활동을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좋은 차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이제 적어도 15% 관세가 붙지 않습니까? 네. 이제 협정에 따라서. GM이 불리하구나. 그렇죠. 근데 GM은 미국에 있는 애들인데 한국에 와서 수출 지금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이거 어디다 파나 봤더니 우리 내수로 파는 게 5%가 안 됩니다.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GM 공장에서 만들어서 만든 차는 우리나라에 팔리는 게 예, 우리나라에 그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그 많은 물량이 다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요? 도로 미국으로 가요. 다 거의 다 가요? 예. 굳이 쉽게 말씀드리면 그건 시간 없으니까. 그럼 GM 차가 썩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지. 자꾸 그런 얘기 하니까 네, 떠난다는 전화 거예요. 와요. 그래요? 이쁘다 해줍시다. 예. 이쁘다. 예, 아무튼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가져가는데 관세가 0 아닙니까 FTA. 네, 네. 그러니까 운송비 정도 느는 건데 뭐 그건 뭐 큰 거 아니고 우리나라 또 잘 만들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미국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소화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다시 가져가는데 이제 15% 관세가 붙는다면 미국 내에서 만드는 것보다 한국에서 만들어야 될 유인이 완전히 희석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세 협정의 직격탄을 한국 GM이 맞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곧 의무 경영 10년 확약도 끝나는데 그럼 이제 아예 짐 싸는 거 아닌가? 그야말로 이제 1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짐 싸는 거 아닌가라는 위기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걱정이 커진다는 거군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런데도 아마 우리 근로자분들 꽤 일 많이 하고 계시죠? 고용되어 있는 인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되죠? 많죠. 이게 네. 그 인천의 남동공단에 가면은 거기가 부평 그 한국 GM 공장이 옛날 대우자동차 공장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협력업체들이 쫙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저 창원에 가면은 그 창원공단 옆에 쫙 형성이 돼 있고. 네. 이전에 그 2018년에 우리나라 철수한다 그랬을 때 그때 저도 뭐 철수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기사 쓰면서 그때 이제 총괄부사장 외국분 오셔가지고 남기로 결정한 다음에 네네. 왜 남으셨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우리나라의 협력업체들의 실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품 생태계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품 생태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소싱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GM 코리아라는 회사는 우리가 아는 옛날 그 대우자동차가 아니에요. 자동차 회사가 만들고 제조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하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GM 코리아는 만들기만 하는 회사고 공장만 있는 회사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판매 안 하고. GM 전체에
소형 SUV를 만드는 기지가 한국에 있는 겁니다. 아 GM이라는 그 미국 회사에 예. 소형 SUV는 한국에서만 만들어요. 한국에서만 멕시코에서 조금 만들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GM 쉐보레 매장에 가 보면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종은 트랙스하고 트레일블레이저 2대밖에 없고 네. 콜로라도라든지 트래버스라든지 이런 차종은 다 수입차입니다. 옛날 대우가 만든 차들은 안 만들어요. 아예. 다 단종됐습니다. 없어졌어요 다. 그 이게 캡티바, 말리부, 뭐였지 그 조그마한 경차 같은 스파크 이런 거. 스파크. 그거는 옛날에 트랜스포머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네. 그 스파크는 안에 정말 이제 좋은 차입니다. 마티즈. 마티즈가 이름이 스파크로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아, 아 옛날에 제가 마티즈 탔었거든요. 음. 연두색 진짜 귀여워. 개구리 같이 생겨. 정말 좋은 차죠. 예.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경사길을 올라가는데 네.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차가 네. 앞으로 잘. 그래서 이제 그 서서 이렇게 엑셀을 밟았던 기억이 나요. 아. 끝까지 이렇게 밟느라고. 자전거 타듯이. 저는 4명이 마티즈에 탔는데 네. 엄청 큰 트럭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강원도 가는 고속도로에서. 네. 그랬더니 그게 차선 변경이 됐어요? 운전한 언니가 꽉 잡아 이러는데 차가 지나가니까 옆으로 이렇게 밀리는 장정 넷이 타가지고 밀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나마 넷이 타서 그만큼이지. 네, 아니었으면 혼자 차선 변경 자동으로 됐을 뻔했어요. 네, 마티 진짜 좋았어 옛날에. 근데 어쨌든 공장이 만약에라도 빠지게 되면은 네. GM 자체도 문제지만 그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2만여 개, 3만여 개의 부품을 만드는 협력업체들의 그렇지. 물량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부평하고 창원 노동자가 약 한 11,0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요.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15만 명 와. 정도거든요. 15만? 예. 그다음에 이제 그들의 가족까지 하면은 최대한 50만 50만. 생계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근데 물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일자리가 사라진다, 철수된다, 그러면 지방 소도시 무슨 시자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시가 아니잖아요. 요즘 시라고 해도 인구가 작거든요. 네. 한 15개 정도 갑자기 지도에서 삭제되는 정도의 큰 경제적 충격파가 네. 소도시하고 예상이 나랑은. 되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네. 지금 제가 관세 협상만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어두운 지금 그림자가 보인다라는 게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짐 싸고 있을 준비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신호가 잡혀요. 어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네. 신차 배정을 좀 해달라. 노조나 이런 쪽에서. 라인에. 왜냐면 전 세계 라인 중에서 어떤 신차가 나오면 요거 그럼 한국에서 생산해. 그럼 일단 유지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신차 배정을 아무리 안 해? 요구해도 현재 0이에요. 계획이 안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없다라고 일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그래도 이 시스템 네트워크를 유지하려면 정비망, 서비스망은 계속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관련해서도 계속 축소적으로 경영 계획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상황을 유지할 생각이 없다라는 게 지금 힌트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평 공장은 아예 매각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했어요? 공장 부지를 팔겠다는 이 공장. 예, 예, 예. 부지를 발표했는데 그건 사실은 본사가 있는 위치거든요. 한국 GM에. 그러니까 상징적인 위치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보면은 짐 쌀 준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지금 이 시나리오가 사실상 지금 이제는 가시권 안으로 들어온 거 아닌가라고 해서 심각하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이다. 잡아놓을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문제인데 네. 여기까지 이제 짐 쌀 준비가 돼 있는 건데 방금 이제 관세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덮인 건데 공장님이 설명해 줄까요? 아, 제가 현대와 협약, 현대와 미국에서 우리 현대와 네. GM이 현재 미국에서의 모종의 합자 계획이 나왔거든요. 계좌를 동결해 버리면 어떨까? 그거 좀 말씀해 막말이에요 지금. 지금 트럼프예요, 뭐예요? 엎친 데 덮친 상황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엎친 데 덮쳤다 아니면 같은 맥락에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평론가님께서 다 아시면서 저한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너무 우울한 얘기여가지고 네. 현대차하고 GM하고 최근에 차량 5종을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현대랑 GM이 네, 미국에서요. 거기서 중형 픽업, 소형 픽업, 소형 승용차, 소형 SUV 그리고 이제 전기 밴 이렇게 되는 건데 전기 밴은 빼고 네. 이게 왜 부평과 창원에서 소형 SUV를 만들고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따져 돌아가 보면은 소형 세단과 소형 SUV를 잘 만드는 게 원래 대우 자동차였습니다. 아 좋았죠. 내간자, 예. 누비라. 예, 거기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장을 그 당시에 뭐 인도 것도 빼고 태국 것도 빼고 유럽에 있는 거 다 철수할 때 그 구조 조정을 끝내고서 남긴 곳이 소형 SUV 기지로서 한국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개발하고 있거나 아니면 개발할 때 같은 협력 업체들도 다 한국에 모여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GM이 미국에서 현대차하고 개발한다 그랬던 게 뭐였죠? 소형 승용차와 소형 SUV예요. 네. 그럼 거기서 현대차랑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GM이 지금 잘하고 있는 강점이 있는 분야를
삭제할 거 아닌가라는 지금 간접적인 힌트가 그렇겠네. 미국에서 현대랑 협업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미국에서. 그럼 여기에는 더더욱 신차 배정이 어렵고 이쪽을 아예 업장을 논외로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러네. 지금 딱 보니까 지금 뺄 생각인데 얘네들. 네. 음. 그래서 사실은 이 시나리오는 이미 호주에서 이미 GM이 철수했을 때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좀 드린 돈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10년 장사 잘했다 네. 자기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당연하지. 다들 왜 기간 GM 편이지 채웠잖아. 근데? 왜? 아니, GM GM 편인 편이 게 아니라 아니라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될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럼 돈 내놓고 가시라고 가려면. 근데 그거 내놓고 가라 그래도 땅 팔고 나면 그 돈 내는 건 어렵지 않은 아, 거여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좀 그러니까 2018년에 잡을 때는 저는 오히려 저 뻥카다 브로핑이다 이거 그냥 우리가 GM 압박해도 된다 그랬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소형 세단과 소형 SUV를 만드는 다른 나라 공장들을 다 폐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것까지 폐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봤기 때문에 쟤네가 와서 철수한다는 거 뻥이다. 정부에서 그렇게 돈 많이 안 줘도 되니까 좀 여유 있게 협상을 하자라는 주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이게 소형 SUV, 소형 세단 기술이 GM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한국 GM이 더 강하고 근데 소형 SUV, 소형 세단 현대차도 잘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미국에서 합작을 해버리면 아 이거 뭘로 잡아야 되지? 물론 뭐 한 번에 두 개를 다 뺄 가능성이 높진 않기를 기대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메리트를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뭐 무슨 말로 꼬시고 돈으로 협박하고 그렇죠. 어찌 안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만든 매력은 분명히 있긴 있잖아요. 그 협력 업체들의 아주 훌륭한 예, 잘 품질. 만들어요. 예. 네. 그거하고 또 근데 현대차도 잘 만드니까. 임금이 미국보다는 그래도 훨씬 저렴하지 않나요? 그렇죠. 미국보다는 저렴한데 네. 뭐 시원하게 얘기해봐요. 시원하게 뭔데?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도 미국에다가 증설을 하게 되면은 네. 여기서 부품 소싱을 해와야 돼요. 네. 그러면 GM 같은 경우도 미국에다 생산 설비를 늘리게 되면은 공급망을 같이 쓰기로 한 거예요. 네. 그리고 플랫폼을 하나로 같이 만드는 거예요. 같이 소형 SUV를 하이브리드하고 내연기관을 같이 만들어서 밑에 플랫폼 샤시는 현대차 거나 GM 거나 똑같은데 그 위에 껍데기 캐빈을 바꿔서 디자인을 바꿔서 하게 되면은 둘이 합쳐서 미국에 가면은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을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비용을 낮추겠다는 전략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건비가 미국보다는 좀 더 비싸다고 우리가 좀 더 낮다고 하더라도 그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안 지려고 그러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일정 비용이 좀 더 비싸더라도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어쨌거나 정프로님 말씀처럼 의무 경영 기간 안에 무조건 잡아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기사화 안 된 물밑 움직임이 예전부터 있다는 걸 제가 알고는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예 기사화된 거는 올해 이제 한 5, 6월부터 각 당 다 의원들이나 또 지역구의원들이나 다 뭉쳐서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당장은 뾰족한 수가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환경이 아까 얘기한 관세, 현대와 GM의 합작 또 이런 것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다 지금 떠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아까 우리 권 기자님하고 밖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미국 관세는 이런 것 때문에 현대도 나가는데 있는 현대도 나가는데 너희는 나가지 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되고 여기 내에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업계에서 네. 검증된 건 아닌데 결국엔 있어야 되는 유인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은 안 됩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SUV는 포기하고 예를 들어서 동남아 시장에서 현재 이 미국 차가 그나마 뭐 잘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들면 미국으로 못 가잖아요 지금 관세 때문에. 그럼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팔로를 돌려요. 그쪽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리스크를 같이 지는 거지. 우리 산업과 이런 쪽이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를 만드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여기에 탑재를 하는 걸 뭐 의무 보증을 해주고 그 대신에 공동 펀드를 뭐 업계가 다 같이 내서 몇 년간 시험적으로 운영해 보자라든지 뭔가 이렇게 다양한 시나리오들은 물밑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잡을 정도가 되느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조만간에 수면 위로 올라가야 될 약간 그 상황입니다. 요즘에 이 관세 분위기 타고
해외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잖아 이러면서 원래 약간 좀 가고 싶었던 애들이 이번 기회에 가는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이 산업 되게 오랫동안 취재했었고 되게 애정이 많아요. 네. 근데 좀 박시동 평론가님 말씀 들으면서도 좀 저 산업공단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말씀 주셨던 건데 우리나라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면은 차 팔 때가 중국이 있거든요. 예. 근데 중국에는 GM이 따로 있어요. 상하이 GM이. 그리고 아세안 쪽에는 판매망이 없어요. GM이. 그러니까 유럽에서 철수할 때도 유럽도 원래 GM 판매망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원래 옛날 대우자동차 판매망이었어요. 그거 철수하면서 들어왔던 거라 이거 어떡하나 이게 진짜 좀 되게 좀 답답한 게 있어요. 그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단일 차종 기준으로 제일 많이 수출되는 차가 GM 트랙스예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5위가 우리는 잘 보지도 못했던 트레일블레이저가 5위예요. 그게 몰라. 예. 그래요? 저는 그 차 이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트레일블레이저?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아. 그래서 근데 물론 아까 박평론가님 말씀대로 이거를 만약에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나가 있던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의 가전 이게 구미 이런 데서 나갔잖아요. 인건비 따라 나갔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관세가 20%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5%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더 줌으로써 리쇼어링을 시킨다거나 그런 식의 산업 재편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베트남 어제 당서기가 부랴부랴 한국에 와가지고 좀 잘해보자고 했던 것도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염두에 둔 움직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저 뉴스 그만하고 싶어요. 네, 아무튼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네. 실제로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호주에서는 지금 우리가 겪는 수순 있잖아요. 호주? 신차 배정 안 하고 보조금 딱 끝나고 나니까 바로 공적 지원 받고 투자 철수하고 신차 공급 중단하고 서비스망 축소하고 공장 폐쇄하고 딱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그대로 진행됐던 사례가 있고요. 호주가. 그다음에 반면에 우리가 그나마 또 반대쪽 사이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르노 공장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많이 어렵습니다. 예, 부산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살려내려고 하다가 르노가 현재 스웨덴 전기차하고 여기서 전기차를 만들기로 일단은 공장 폐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스웨덴. 그런 식의 협업 모델도 생기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호주처럼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그나마 르노 부산 공장처럼 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지금 아무튼 산업계든 정부든 네. 지역 정치권이든 총의를 모아서 해야 될 때다. 네. 지금 관세 협정 때문에 엉뚱하게 지금 큰일 나게 생겼다 이런 네. 얘기죠. 참고로 호주에는 그때 GM이 홀덴이었거든요. 호주에서는 홀덴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회사의 판매망은 남아 있는데 호주에는 어떤 자동차 회사도 제조 공장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호주에는 예, 그때 다 도요타도 철수하고 GM도 철수하고 다 철수해가지고 이제 하나도 안 왜 남았고요. 호주는 차를 안 타요 잘?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인 인구 밀도가 좀 낮은 편이고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인건비가 좀 높고 그리고 거기는 자원을 많이 팔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가지고 제조업을 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기는 해요. 그냥 호주는 제조업이 없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요. 설탕부터 차까지 웬만하면 수입한다. 맞아요. 사탕부터 이렇게 조금 생각하면 편해요. 그리고 예. 형편 어려운 분들은 또 캥거루 또 타고 다니시고 뭐 그러는 거죠. 뭐. 자원과 금융으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원과 금융으로 호주는 살고 근데 있다. 진짜 이거 다 트럼프 때문이네. 짜증난다. 그러니까요. 큰 일입니다. 실제로 네. 군산 공장 폐쇄됐을 때 네. 군산 GDP의 4분의 1이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평이나 창원 문제가 지금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자칫하면은 근데 자동차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아시겠습니다만 파급력이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인천 남부 이쪽에 좀 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석유 철강 이쪽에서 네. 남부 벨트 관련해서 잘못하면은 대불황의 전초전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러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가 지금 이제 GM이 어디로 지금 철수를 일단은 거의 이제 마음 먹은 것 같다는 두 분의 말씀이 있었고 이런 거 이제 묘책 해결책 이런 건 이제 우리 최 기자님이 좀 강한 편이긴 한데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죠? 아니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옛날에 왜 조선소들이 다 문 닫았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 살던 사람들이 다 정리하고 떠난다는 기사를 우리가 한 1, 2년 썼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지금은 조선이 제일 잘 나간다고 하면서 이제 다시 막 공장에 불을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여기도 일단 그 시기를 버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잘 모르는 분야라. 버티면 돌아올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근데 여기서 모르는 한번 제 아이디어, 그러니까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그럼 나오는 얘기라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뭐 현실성은 별로 없지만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못 해요. 네.
그리고 부품 소싱을 우리나라에서 해서 우리나라에서 조립 생산하는 걸 위탁해 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원산지로 해서 뭐 이렇게 15% 적용 받아 가지고 우리나라가 중국 차를 위탁 생산한다. 어떠세요? 짜 Y 자동차 뭐 아. 이런 데서 이제 군산 여기 공장에 아니 저 부평 뭐 체리 공장에 자동차라든지 네. 이런 데랑 얘기가 있었거든요. 걸로 들어와서 중국 자동차 공장이 세워진다. 예. 그러니까 위탁 생산하는 거. 근데 위탁 생산하면 미국이 그냥 냅둬요? 너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거잖아라고 안 따지고 그러니까 그 이제 들어와요? 원산지 규정은 맞춰야 될 건데 네. 이제 그런 식의 아이디어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직접 만들면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만한 자동차 회사가 어디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예전에 뭐 쌍용차 철수할 때나 그럴 때 다 검토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예전에 검토했던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모으면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간이 우리 또 평론가님 가셔야 될 시간이잖아요. 조금 괜찮으면 한 5분. 그래요? 그럼 예. 평론가님 하나 짧게 뭐 하나 하시죠. 하나요? 그러면 뭐 안 좋은 얘기 한 김에 또 안 좋은 얘기를 해야죠 뭐. 근데 알긴 아셔야 되니까. 뭐죠? 네. 근데 짧게 근데 할수 장르만 있을까? 여의도가 이렇게 네, 침울한 분위기가 아닌데 제가 새로운 얘기는 새로운 얘기하면은 너무 진지해져가지고. 아 근데 즐거운 우리 얘기는 경제 없을까? 진짜 이 지금 네. 지금 드리워진 가장 큰 어둠이니까요. 또 예. 뭔데요? 석유화학 얘기 좀 해보려고요. 예. NCC. 예, 여천 NCC. 좀 밝은 소식은 없어요, 근데 우리. 밝은 소식은 오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여천 NCC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짧게는 이게 지금 9월 이번 달 안에 한 3천억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이구 큰일 났네. 3천억 없으면 부도나는 건가? 라고 해서 화들짝 놀란 상황이고 네. 주요 주주가 보면 두 명이에요. 하나는 한화고 하나는 대림 BL그룹. 여천 NCC라고 그러니까 화학 석유화학 회사인 거죠. 회사인데요. 석유화학 회사인데 예. 대림하고 한화가 2대 주주입니다. 두 예, 개가 둘 큰 다 왕주주들. 반반씩 딱 갖고 있어요. 네. 50대 50대 50으로 갖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화 쪽에서는 큰일 났네. 그럼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이 위기를 넘겨야지라는 돈 집어넣어? 입장인데 대림 쪽에서는 야 여기 지금 위기여가지고 돈 달라는 데가 엊그제 같은데 왜 또 위기야라고 하면서 약간 한 발 빼면서 혹시 너 때문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의심하고 있어요? 주주 간에 지금 갈등이 격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이 회사의 주주 간 상황을 놓고 지금 일단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이고 그것과 더불어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의 현재 이 위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이런 해석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에요. 석유화학은 진짜 어렵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맞습니다. 네. 다. 다 어렵습니다. 네. 그 이제 중국 때문에 그래? 그렇죠. 원래 우리가 생산하려고 했던 캐파가 만약에 1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몇 년 전입니다. 시간 한 5년 전으로 돌려서 그럼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더 늘리자라고 해서 우리 캐파가 늘어났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100이었는데 뭐 200, 300 이렇게 늘린다고 해볼게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도 아니 이거 왜 한국 애들이 이거 돈 편하게 버네. 우리도 왜 한국 거산을 계속 수입해야 돼? 우리도 늘려. 이거 설비 사업이니까 한번 늘리면 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린 거, 중국이 늘린 걸 합쳐서 다 중국에서 사실은 중국으로 소비가 됐어요. 네. 그럼 중국 시장이 이걸 다 커버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중국은 시장이 쪼그라들면서 그게 다 수요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 그런데 중국도 자체 캐파가 이미 그 자기 시장을 넘어갔고요. 네. 우리도 우리 거 더하기 새로 늘리는 캐파까지 해서 이미 넘어갔고 여기에다가 중동이 또 참전을 합니다. 자기네들은 원유 팔았는데 원유를 수입한 한국에서 저거 잘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네. 지네가 돈 벌고 있어. 그럼 우리도 하자. 만들지 뭐. 현지에서 하자 이래가지고 네. 현재 양중이 다 캐파를 늘린 상황.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요처는 줄고 있고 공급은 엄청나게 늘어 있는 상황이라서 팔로가 안 돼서 현재 상황에서는 진짜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이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인건 비싼 그런 경쟁력이 있는 거고 중동은 워낙 원유가 자기네 싸니까 그 경쟁력이 있는데 우리는 네. 경쟁력이 없군요. 그렇죠. 기술 경쟁력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사실은 크게 벌리질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역에 캐파 경쟁을 할 게 아니라 격차를 벌리면서 뭐 중국과 경쟁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거 범용 뭐 가성비 따지는 건 중국이 따라온다고 보고 격차 벌려서 고부가 가치 상품 우리가 네. 하는 게 기술 우리가 살 길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기술을 벌리질 못했어요. 우리가 석유화학이 한때 진짜 잘 나갔잖아요. 너무 잘 나갔죠. 예. 그 거기 회사 저 연봉도
웬만한 대기업 넘어서는 데들이 훨씬 많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천 NCC가 2017년 기준으로 대기업 평균 연봉이 1위였어요. 와. 삼성전자 같은 중소기업들은 한 6위 정도 됐었습니다. 2위가 하나 토탈이었고요. SO일이 한 6위에서 7위 정도 됐었는데, 근데 여기 되게 재밌었던 게 한화하고 DL하고 이게 둘이 50대 50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사회도 반반이고 경영진도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한화가 반을 낸다 그랬더니 갑자기 대림, DL이라 그러면 좀 네. 헷갈리실 것 같아서 대림이라고 할게요. 음. 대림에서 나는 니네 경영의 불투명성 때문에 너를 못 믿겠어. 그래서 자금을 못 낼 거야. 그런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돈이 믿었어요? 없었나 보네요. 그래갖고 하나에서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서 하나 니네가 물건 맨날 싸게 하다가고 뭐 그래서 문제가 된 거 아니야?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아, 우리 회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게 하나 니네가 맨날 우리 만든 공장에서 만든 거 다 싸게 사가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얘기, 그러니까 어쨌든 불투명하다라는 얘기를 한 네, 건데 네. 그랬는데 이제 하나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 맞아 우리가 싸게 받아가지고 1,000억 원 이상의 그 국세청한테 추징금을 받았지. 예. 근데 그 추징금 받은 거래 내역의 96%는 대림이 가져갔잖아. 응? 근데 왜 이거를 뭐야. 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물건을 막 너무 싸게 줘서 불공정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 벌금 국세청으로 네. 1,000억 맞았는데 네, 네. 그 중에 900 몇십억은 니네 대리매들이 받아간 거래. 가져간 물건이라 예, 예. 그 니네들이 결국은 이익은 뭐야 이게? 다 보고 왜 우리한테 욕하냐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서 하던 얘기가 야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그동안 이 회사 운영하면서 2조 2천억 원이나 배당금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1,500억 못 내겠다고 둘이 싸우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아, 배당 많이 받았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사건의 본질은 아무튼 네. 둘이 지금 사이가 금이 가고 서로 싸우고 네가 잘했네 못했네 하고 지금 올불견의 싸움에 들어갔는데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큰 회사들이 3천억을 못 막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번에 막아도 이게 진짜 막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의 이게 원인에 맞으면 있어요. 예. 막을 수 어떡할래 이거? 있는데. 이런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계속 밑빠진 그렇습니다. 독이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심각한데요. LG화학도 현재 지금 공장 관련해서 가동 라인이 중단된 데가 있고요. 아예 알코올 공장 생산이 중단됐고 롯데케미칼도 지금 연속 적자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한화솔루션도 적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석유화학 산업이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자체적으로는 답이 없어요. 근데 지금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세계 시장을 보고 캐파 늘어나는 걸 보고 또는 기술 격차를 벌려야 될 때 그걸 보지 못한 민간업자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지금 자기 발등을 찍으면서 캐파를 늘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럼 너희들이 모여서 앞으로 정리해봐라고 하면 되겠냐고 이게 안 되는 거지. 다 자기 발등 자기 길 찍지를 못하는 사람들이고 스스로 지금 늘려왔던 과오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리고 10개까지 이렇게 늘어났으면 그중에 한 5개는 정리해야 되는데 네. 10개들한테 야 니네 알아서 정리하라 하면 절대 자기네 거 포기 못 한다 안 이거죠. 되죠. 네. 쟤 좀 정리해 주세요. 이런 건 쟤 먼저 안 쓰러지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도 예. 목적 직전까지 가도 죽기 직전까지 가도 자기네 스스로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나서서 구조 조정을 하든지 해야 빅딜을 하든지 금융 지원을 통해서 살릴 거 살리고 보낼 거 보내고 합병을 하든지 뭔가 수를 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한 1년 전부터 나왔고 구체적인 안도 조만간에 나올 예정이긴 한데 그 사이를 못 버티고 하나씩 둘씩 공장이 멈춰지고 자금 관련해서 현재 상환길이 계속 돌아오면서 노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정부 쪽도 좀 알아봤는데 말씀대로 좀 정리하면서 좀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원을 하려 그래도 이게 뭐 민간에서 뭐 대주주가 나는 이제 투자 못할 것 같으니까 손 털래요. 그래갖고 정부 지원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캐파를 줄였을 때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안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지원을 해주려 그러면은 그들이 스스로 구조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는 거고 이번에 그 대림하고 그 여천 NCC만 하더라도 이름이 낯설어서 그렇지 여기가 여수에 있는 그 화학산업 캐파 중에 제일 큰 회사예요. 여천 NCC가 예, 만약에 근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이게 만약에 하루 아침에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가 버리면은 네. 여수의 법인세에 진짜 거의 수십 퍼센트가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약간 좀 불안했어요. 어제 이사회에서 자금 통과 안 시키면 여수 어떻게 되려 그러지? 그랬었는데 정말 아슬아슬하지만 뭐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넘어는 왔는데 박평론가님 말씀대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갈등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화학 이쪽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뭐 무슨 반도체 만들 때도 그러고 아니면 뭐 로봇을 하거나 하여튼 뭐 배터리 하거나 결국 이제 새로운 소재를 어떻게 이제 하느냐 그 화학이 미래 산업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연구를 할 만한 회사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 이렇게 해서 다 그냥 쓰러지고 망가지고 하면 그런 신소재 개발이나 이런 건 아예 못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또 산업의 미래까지 좀 제가 살펴본 것 같은데요. 역시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방금 얘기 같은 것들을 사실은 우리 출연자분들이나 네. 우리 기자분들이 좀 해주시면 참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 네,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했을 때 고부가 가치 화학 산업이 이만하다 그러면은 네. 고부가 가치 산업은 요만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쪽 범용 제품 쪽의 캐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거를 줄이는 거하고 이걸 늘리는 거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아. 이건 늘려봐야 요만큼이 늘어나는 거고 얘는 줄어나면 뭉태기로 줄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뭉태기로 줄어드는 게 어쩔 수 없는 것은 전제로 하고 음. 이 부분들을 더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 3년간 친환경 소재 쪽에 고부가치 쪽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친환경 전환을 했을 때 우리 플라스틱 빨대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처음에 빨대 못 쓰게 하다가 다시 돌아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쪽에 투자를 많이 했던 화학사들은 그 친환경 소재들을 거의 판매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거의 반성문 비슷하게 낸 적이 있었는데 이걸로 좀 신산업 만들어준다고 하고서 규제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서 시장을 만들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한다. 그런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가야 될 길은 거의 정프로님 말씀대로 분명해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좀 더 일관성이 있고 우직하게 가야 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가 최근에 AI 시대를 살면서 야 우리가 IT 선진국이었는데 어쩌다가 최근 3년간 뭐 R&D도 끊고 이게 국제적인 이 트렌드를 못 따라가가지고 AI 3강은 아니라 지금 거의 10위권으로 추락했느냐 네네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첨단 산업에서만 뒤진 게 아니고요. 네.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탱해 왔던 이 중후장대 산업,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이 3대 산업이 지금 오늘 우리가 2개 얘기했습니다만은 양상이 비슷합니다. 지금 다 위기예요. 근데 여기는 한 군데만 삐끗해도 사실은 지역 경제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여기 네, 미치는 네, 영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잘못하면 정말로 대불황의 전초가 될 수가 있고 새 산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죠. 철강 나서 맞아요. 자동차 만들고 예. 알코올 뭐 이런 거 생산해 차 돌리고 맞습니다. 소재 나오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중화학 관련한 지금 현재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기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 결국 우리가 기댈 곳은 보험밖에 없겠죠. 예,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은 더 넓게 할 수 있는 매월 여러분이 내는 그 보험료가 적정한지 보장이 잘 돼 있는지 불경기에 보험료도 만만치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1644-1236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24시간 내내 언제든 전화 혹은 이제 전화 예약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나의 보험들 잘 나를 든든하게 지탱해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든든한데요. 그래요. 네. 얘기만 광고만 들어도 든든해지죠. 예, 예,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하여튼 우리나라 산업 어려운 게 굉장히 좀 많아 보이는데 두 분이 좀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성장하는 쪽으로 갖고 예, 올게요. 밝은 것 좀. 성장 아니면 으쌰라 좀, 으쌰하는. 예, 좀 힘나는 뉴스로. 네. 힘나는 뉴스. 아니면 아까 그것도 대림하고 하나하고 그냥 개싸움하는 모드로 갈 걸 그랬나? 근데 너무 오늘 네. 힘이 없었어요. 나라 걱정을 지금 40분째 하고 네, 있습니다. 얼른 이제 정리하시고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